수천 년 전, 인류는 문명을 네 방향에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잊혀졌던 동쪽의 기록들이 하나둘 땅 위로 드러나면서 그 균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미국의 한 고고학자는 단 한 장의 유물 사진 앞에서 평생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써내려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멀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4대 문명론의 절대적 지지자였습니다. 하버드대 고고학과 교수로서 20년간 그 이론을 가르치며 수많은 학생들에게 인류 문명의 요람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유역이라고 단언했죠. 그날까지는요. 교수님, 요하 문명은 왜 4대 문명에 포함되지 않나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국계 유학생 박지민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하 문명이라는 건 아직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명이 아니에요. 유물이 발견된 건 사실이지만 문자나 도시국가 증거가 불충분하죠. 그날 밤 저는 요하 문명에 관해 검색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깊이 연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지 중국의 지방 문화 정도로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요하 유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기원전 5000년에서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황하 문명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시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 고고학 학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대학교 오시라 교수의 발표를 듣게 됐죠.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조선을 단군 신화로만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유물들은 고조선이 실존했음을 증명합니다. 오시라 교수의 발표 자료에는 요하 문명과 고조선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만주, 심지어 일본까지 같은 형태의 동검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을 암시했으니까요. 귀국 후 저는 몰래 요하 문명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논문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산 문화의 옥기, 적석총, 복골 등은 기원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황하 문명보다 훨씬 이전이었죠. 캐서린, 제 정신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4대 문명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하 문명이 실존했고 그것이 황하 문명보다 앞섰다면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서구 중심적 시각 자체가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비파형 동검의 발견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지는 점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물들이 말해주는 건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무시해온 거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이야. 이제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이론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저는 요하 문명과 고조선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후 즉시 중국 정부에 요하 지역 탐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거절당했습니다. 중국 측은 현재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 인근으로 외국인 연구자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접근 제한이 아니라 의도적인 차단이다. 요하 문명에 대한 진실이 중국의 역사관과 충돌한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오시라
교수는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차로 이동하는 내내 유화 문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에 도착하자 오시라 교수는 책상 위에 펼쳐진 고지도와 발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이건 홍산 문화의 적석총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반도에서 발견된 적석총이죠.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히 유사했습니다. 오시라 교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복골, 빗살무늬 토기, 석기 등 유화 문명에서 발견된 유물과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물의 놀라운 연관성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적석총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피라미드 같은 형태였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유화 문명과 고조선이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증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문화권은 사실 유화 문명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단군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을 신화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시라 교수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유화 문명과 고조선의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적석총, 복골, 빗살무늬 토기, 이 모든 것이 유화 문명에서 기원했으며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고조선은 단순한 부족국가가 아니라 유화 문명을 계승한 고대 국가였습니다. 오시라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속에 고대 문명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시라 교수님, 저는 이제 진실을 찾아야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그 진실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이곳이 문명의 또 다른 요람이었다면 제 앞에 펼쳐진 학문적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시라 교수와 함께 강화도 참성단을 방문했습니다. 고조선의 흔적을 찾는 여정의 첫 현장이었습니다. 참성단 앞에 서서 이 고대 재단을 바라보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고대 문명의 성소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제단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오시라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참성단의 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한 돌의 표면에서 희미한 선각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카메라를 꺼내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그 문양은 제가 이전에 시베리아 유물에서 본 것과 유사했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가림토 문자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샤먼 문화의 암각화와 유사한 패턴이 보입니다. 참성단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 우리는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비파형 동검의 실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요하 문명, 고조선, 일본 야요이 문화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동검을 살펴보며 그 분포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만주에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까지 퍼져 있는 이 독특한 형태의 동검은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군사적 도구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같은 형태의 동검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권을 의미하죠. 오시라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와 우리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시라 교수는 그곳에서 일제강점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 총독부가 고조선 관련 문서들을 소각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우려 했습니다.
특히 당시 당군이라 불리던 고조선 관련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했죠.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화 말살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였죠. 이건 학문이 아니라 조직적인 말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 기록됩니다. 하지만 증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참성단에서 발견한 문양, 비파형 동검의 분포,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시라 교수와 만나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시라 교수님, 만약 단군이 신화라면 왜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왜 일본이 그토록 관련 문서를 파괴하려 했을까요? 이건 분명 무언가를 감추려는 시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땅속에 그리고 잊혀진 문서들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오시라 교수와 함께 유화 문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지도와 기후학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대 유화 문명 당시의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과거의 비밀을 밝히는데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이 위성 사진을 보세요. 현재는 건조한 지역이지만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는 이 지역이 물이 풍부한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시라 교수가 가리킨 위성 이미지에는 마른 강바닥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현재는 사라진 강들이 과거에는 유화 지역을 관통하며 풍요로운 문명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후 변화 데이터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홀로세 온난기에 이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스밨했을 거예요. 농경과 정착 생활에 이상적인 환경이었겠군요. 우리는 소하문화, 서홍산 문화, 하가점 문화로 이어지는 유화 문명의 발전 과정을 수직 고고학적 방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각 문화층의 유물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자 놀라운 연속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적석총, 복골, 빗살무늬 토기의 발전 과정은 명확한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오시라 교수님. 소하 문화의 적석제 건축물이 서홍산 문화로 이어지고 다시 고조선의 적석총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분명해 보입니다. 스크린 위에 펼쳐진 고고학 지층 분석 자료를 바라보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진화하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문명은 발명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끊어지지 않은 문명의 흐름이에요. 오시라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구 고고학에서는 문명을 독립적인 발생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문명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요. 하지만 유화 문명을 연구하면서 저는 문명의 연속성, 그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유화 문명과 고조선의 연관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학계의 시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북경대학교 고고학과의 리 교수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리 교수는 중국 동북지방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로 특히 치우천왕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북경대 캠퍼스에 들어서자 오랜 역사를 품은 건물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 교수의 연구실은 고고학과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학자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화 문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리 교수는 공손하게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님, 저는 최근 유화 문명과 고조선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우천왕에 관한 교수님의 연구가 궁금합니다.
제 말에 리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치우는 중국 고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만 그는 분명히 황제족에게 패한 야만족의 수장이었습니다. 중원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주변 야만족의 저항과 통합은 자연스러운 역사적 과정이었죠.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치우가 이끌었다는 동이족의 문화가 황제족보다 더 발달된 면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청동기 제작 기술에서요. 리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이후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리 교수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리 교수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황제족과 동이족의 관계가 단순한 문명과 야만의 대립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에 리 교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서양 학자들이 동방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의 역사를 연구해왔습니다. 동북공정은 그저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작업일 뿐입니다. 대화가 점점 경직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실이 불편하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 교수와의 만남 이후 북경대 도서관에서 동북공정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중국이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베이징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중국 내 소수민족 출신의 한 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학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따라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진 자료 몇 가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발굴 보고서와 분석 자료였습니다. 이것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 저에게서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호텔로 돌아와 그 자료들을 검토하며 저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료들은 요하 문명과 고조선의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 왜곡이야. 치우천왕, 동이족, 고조선.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였습니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 현대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을 떠나기 전에 저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패배하지 않아. 시간이 걸릴 뿐이야. 저는 일본 도쿄로 향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연구도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연결고리가 일본 열도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쿄대학교 도서관은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총독부 시절의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특별 열람실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문서가 특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하문화 복골점 예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복골은 동물의 뼈를 불에 태워 그 갈라진 틈으로 점을 치는 고대 점술 방식으로 요하 문명의 특징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기록된 복골점의 형태와 해석 방식이 한국에서 본 환단고기의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이군요. 저는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환단고기는 오랫동안 위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유립과 개연수가 근대에 만든 가짜 역사서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문서는 환단고기의 일부 내용이 실제 고대 기록에 근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환단고기는 완전한 위작이 아니라 파편화된 고대 문서들을 재구성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저는 이 문서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노트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비파형 동검에 관한 일본 측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비파형 동검을 도쿠형 동검이라고 부르며 이를 대륙에서 전래된 문화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쿄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본 동검들과 비교하며 그 유사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동일한 문명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박물관의 한 구석에서 저는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토기 파편에는 한국의 가림토 문자와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시 설명에는 기원불명의 문양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가림토 문자의 흔적이 일본까지 전해졌다니. 박물관을 나온 후 저는 일본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에 조선에서 발굴된 유물들에 관한 보고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 총독부가 고조선 관련 유물과 문서를 어떻게 다뤘는지 보여주는 내부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고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했군요. 저는 이 문서들을 읽으며 일본의 조선사 왜곡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작업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도쿄대학교의 한 일본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사 연구의 권위자로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역사 왜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오늘 제가 발견한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환단고기가 완전한 위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그건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환단고기는 오랫동안 민족주의적 상상력의 산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 안에 실제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이 가진 자료들을 공유해 주었고 저 또한 제가 한국과 중국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 창제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놀랍군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림토 문자의 흔적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발견한 자료들을 모두 디지털화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모든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유네스코의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재평가를 요청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도쿄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 국립박물관의 수장고를 특별 허가를 받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대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반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화로 남기엔 너무 구체적인 기록들이죠.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오시라 교수와 만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네스코 동아시아 문명 등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시라 교수님,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회의가 열리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오시라 교수와 함께 유화문명 -고 조선 -동이족 연결고리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계의 정서를 뒤흔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50여 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명성을 모두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저명한 학자들과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네스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계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문명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유화 문명의 기원, 고조선과의 연결성, 비파형 동검의 분포, 가림토 문자의 흔적, 일제강점기의 역사 왜곡, 이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놀라움, 의심, 흥미, 불편함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서구 학자들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캐서린 교수님, 당신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조선이 실존했다는 직접적인 문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측 대표의 질문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문헌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자료 소각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유화 문명의 유물과 한반도 유물의 연속성, 비파형 동검의 분포 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화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앞섰다는 주장은 너무 과격합니다. 문명의 정의 자체에 대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질문에 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문명이란 권력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이라고 정의한 것은 대부분 중앙 집권적 권력, 대규모 건축물, 문자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화 문명은 다른 형태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 고도의 청동기 기술, 제의적 건축물 등 문명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하버드 대학의 동료 윌리엄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 있나? 당신의 연구는 학계의 정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이건 당신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될 거야. 윌리엄, 나는 진실을 찾아가는 학자야. 내 경력보다 중요한 건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날 밤, 제 이메일로 유네스코 관계자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캐서린 멀린 교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정식 검토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나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이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리사 교수였습니다. 캐서린, 우리는 어제 당신의 발표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당신이 제시한 증거들은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 제임스 교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서구 문명론의 대표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최근 유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인류 문명의 기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옥스퍼드, 하버드, 서울대가 함께하는 공동 연구팀을 만들자고 제안하러 왔어. 이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를 넘어 인류 문명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공동 연구팀 결성을 위한 기초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때로는 얽히고 때로는 충돌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증거를 찾고 더 명확한 연결고리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신화로 여겨졌던 고조선의 이야기가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인류 문명사 전체가 재편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첫 번째로 강화도 참성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오래된 제단 앞에 서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의 한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세계 학계를 뒤흔드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서울대, 옥스퍼드, 하버드의 공동 연구팀이 결성되었고 유네스코는 우리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참성단의 돌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이 정말 고대인들이 하늘과 교감했던 신성한 장소였다면,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면, 인류 역사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신화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인류 최초의 성소였다면 역사는 다시 써져야 합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북방에서 남방으로 문명이 전파되었다는 단순한 도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명의 중심은 언제나 가장 동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기원은 승자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보다 복잡하고 보다 다양하며 보다 풍요롭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드러납니다. 억압과 왜곡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고조선의 위대한 유산은 세계 어느 문명보다 찬란했으며 이제 그 빛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가장 위대한 문명이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은 영원히 역사의 하늘에 빛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수천 년 전 고대인들도 별을 바라보았겠지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문명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5,000년 전 동방의 하늘을 바라보던 고대인들의 지혜가 이제 다시 세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의 빛은 항상 동쪽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그 진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